네, 안녕하십니까. 근골격계 질환 스트레칭 및 테이핑 강의를 맡은 물리치료사 이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알아볼 것은 대표적 질환 1개, 그 다음에 근골격계 예방 스트레칭,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테이핑 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교육을 왜 하냐면 부위별 대표적 흔한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위에 이제 한 개 한 개씩 정의를 알고 그거에 맞게 예방적인 스트레칭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통증이 심하고 바로 일을 하셔야 될 때 부위별 근골격 테이핑 요법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체형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십니다. 근데 체형이 왜 중요하냐면 이 체형으로부터 저희가 대표적 질환들이 무조건 한 개씩 꼭 동반을 하게 됩니다. 자, 처음 보시면 스웨이백이라고 첫 번째 여기 보이시죠? 이쪽에 보이시는 부분이 엉덩이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분들 흔히 있으면 보통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통증이 많이 증가됩니다. 두 번째는 룸바 로도시스라고 이제 요추가 신전이 돼서 오리궁뎅이처럼 허리가 꺾이는 증상이 발생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엉덩이가 예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요통이 있어서 매우 안 좋은 체형이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소라식 하이포시스라고 흉추 후만입니다. 흉추 후만 자세는 거북목이나 라운드 숄더 등 엄청 안 좋은 자세들이 동반되면서 팔까지 저린 증상이 보통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포워드 헤드라고 목이 앞으로 밀려 있습니다. 세 번째랑 비슷해 보이지만 요거는 세 번째는 가슴에서 후만이 생긴 거고 네 번째는 목에서 전방 전이가 일어난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제일 좋은 자세입니다. 자, 처음에 할 것은 저희가 한 개씩 할 건데 모든 질환들이 많지만 머리부터 발까지 위에서 아래로 한번 가겠습니다. 거북목은 저희가 알다시피 거북이처럼 목이 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분들 좀 많으시죠. 그래서 보통 목을 펴라, 등 펴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거북목에 대해서는 이제 아셔야 될 게 목에 부담이 엄청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디스크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목의 부담이 몇 킬로당 엄청 각도마다 커집니다. 그래서 0도에서는 저희가 4, 5kg 정도가 부담이 되면 30도에서는 18kg가 부담이 됩니다. 3배 정도가 차이 나죠. 이제 60도 정도 가면 27kg가 목에서 부담이 가기 때문에 디스크나 뭐 팔 저리거나 목이 뻐근하다든지 여기서 보통 나타나는 증상이 많습니다. 자, 일단은 거북목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손을 펴서 5개, 3개 이상이다 하면 조금 의심을 해볼만 합니다. 거기서 5개, 7개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꼭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깨와 등이 구부정하다. 두 번째, 목을 뒤로 젖힐 때 불편하고 통증이 있다. 세 번째, 목을 움직일 때도 각도에 따라 아픈 곳이 있다. 하루에 정적인 자세로 8시간 이상 일을 한다. 잠을 자도 목이 개운하지 않다. 잠을 자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 두통이 자주 온다. 손과 팔이 저리는 증상이 있다. 마지막으로 목과 어깨가 쉽게 피로하고 뻐근한 느낌이 있다. 자,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환은 오십견입니다. 오십견이란 것은 저희 나라에선 50세 이상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외국에서는 이 오십견을 프로즌 숄더라고 합니다. 프로즌 숄더가 이제 한국어로 해석하면 굳은 어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결견이라고 하면서 어깨 자체가 올라가지 않아서 여기서 딱 120도에서 140도 그 사이에서 걸리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오십견이 되면 옷을 입는 것도 힘들고 옷에 특히 단추 셔츠 입는 옷을 갈아입는 게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많이 나타나고 가동 범위의 제한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오십견도 저희 체크리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옷을 갈아입거나 머리를 감을 때 엄청 불편합니다. 귀까지 팔이 못 올라가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립니다. 이 두 번째가 무슨 말이냐면 옷을 입을 때 팔을 올릴 때 어깨 가동 범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몸이 엄청 앞으로 쏠립니다.
세 번째, 뒷짐을 지는 게 어렵습니다. 어깨가 다친 적이 없는데 통증이 매일 지속됩니다. 그리고 어깨가 찢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 통증이 나타나시면 무조건 병원에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어깨가 뻣뻣하게 굳은 느낌이 있다. 통증이 어깨 뒤에서 앞으로 팔을 타고 내려와 나중에 손까지 통증이 있다. 가만히 있어도 쉴 때도 어깨가 아프다. 잠을 잘 때 수면에도 영향이 갈 정도로 통증이 느껴집니다. 자, 다음은 라운드 숄더입니다. 라운드 숄더는 저희가 체형에도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첫 번째 약한 근육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약한 근육은 목 쪽으로, 그 다음에 뒤쪽에선 하부 승모근, 정거근, 능형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잘 보셔야 될 게 모든 근육들이 다 중요하지만 능형근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능형근의 역할은 몸을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등을 똑바로 서고 내가 목의 시야가 확보가 되는 역할을 하는데, 남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벤치프레스를 할 때 이 근육이 없으면 프레스가 안 되고, 여성분들은 이 근육이 없으면 옷을 입을 때 등에 이제 태가 안 나고 등이 계속 굽어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라는 이유는 이런 근육들이 밸런스가 맞춰졌을 때 체형에도 도움이 엄청 많이 이점이 있습니다. 체형뿐만 아니라 통증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빨간색 부분은 타이트한 근육입니다. 위쪽에서 보시면 상부 승모근, 견갑거근이 있습니다. 상부 승모근은 저희가 알다시피 요 근육들이 있죠. 이 근육들이 많이 짧아져서 통증이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부 승모근을 많이 풀어줍니다. 견갑거근은 보통 어깨를 올려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타이트한 근육은 대흉근, 소흉근, 쉽게 얘기하면 가슴 근육입니다. 그래서 가슴 근육과 승모근을 잘 풀어주셔야지 요 어퍼크로스 신드롬, 상부 교차 증후군에서 이 밸런스가 맞게 돼서 몸을 똑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 라운드 숄더 체형에서 봤을 때 상부 교차 증후군이 있으면 매우 불리하므로 라운드 숄더뿐만 아니라 거북목, 요추, 흉추 통증이 많이 등반될 수 있습니다. 자, 체크리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를 그림으로 한 번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고요. 체크리스트는 옷을 입을 때 한쪽 어깨가 처져 있다. 그 다음에 손바닥이 정자세를 했을 때 뒤쪽을 향한다. 이 자세를 했을 때 저희가 뒤쪽을 향한 겁니다. 몸무게에 비해 뱃살이 많은 느낌이다. 이 부분은 이제 등이 굽고 가슴이 이제 쪼그라들기 때문에 뱃살이 원래보다 좀 많아 보이는 겁니다. 거북목이랑 비슷하게 손과 팔이 저린 증상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쉽게 피로하고 뻐근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라운드 숄더가 생기면 앞전에도 말씀했다시피 거북목과 오십견이 같이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 골프 엘보랑 테니스 엘보입니다. 골프 엘보랑 테니스 엘보는 이름이 왜 이렇게 지어졌냐면, 골프 엘보는 안쪽 상가염이라고 안쪽에서 돌리는 역할을 많이 해서 골프 엘보라고 합니다. 테니스 엘보는 반대쪽으로 바깥쪽으로 하는 동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바깥쪽 상가염이 생기는 겁니다.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뚜껑을 돌리거나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팔꿈치 바깥쪽 부위가 통증이 생깁니다. 두 번째, 손목을 뒤로 젖힐 때 동작 시 통증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 손바닥이 하늘로 향할 때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이 생깁니다. 다음 골프 엘보입니다. 팔꿈치 안쪽 돌출된 부위에 통증이 심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건을 들 때나 당길 때나 팔꿈치 안쪽 통증이 매우 심합니다. 세 번째, 손바닥이 하늘로 향할 때 팔꿈치 안쪽 통증이 심합니다. 세 번째랑 네 번째랑 같이 하시면 되는데,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 올렸을 때 안쪽 통증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손목을 여기서 더 구부리면 통증이 더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가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이제 정중신경,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팔을 일자로 두고 손목을 굽힌 뒤 손등을 서로 맞닿게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어깨가 많이 올라가면 안 되고 너무 내려가도 안 됩니다. 여기서 명치에서 한 3cm, 5cm 위로 가서 안쪽을 향해 가볍게 밀고 30초에서 50초 유지한 뒤 통증이 있으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손목 터널 증후군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손이 굽거나 경련이 자주 발생한다. 두 번째, 손목이나 팔목을 조금 사용해도 손가락 끝이 감각이 둔해집니다. 세 번째, 팔목 앞부분이 자주 시큰거립니다. 단추를 잠그거나 동작이나 병을 잠글 때 섬세한 작업이 힘듭니다. 그리고 일을 하실 때 5kg 이상 물건을 들 때 손에 힘이 빠져 물건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목을 과도하게 구부리면 저린 증상이 악화됩니다. 자, 다음은 요통입니다. 요통에는 질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허리의 통증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탄 근육은 저희가 이제 일렉터 스파인은 이제 신전 근육, 몸을 펴주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앞쪽은 이제 장요근, 소아스 이제 근육이라고 하는데 장요근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장요근은 척추에서부터 골반에서 붙기 때문에 몸을 굽히는, 고관절 굽히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저희는 항상 걸어 다니고 계단도 오르고 내려가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 근육이 엄청 중요한데, 요통에서 이 근육이 왜 중요하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척추에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관절에 붙어 있는 장요근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칭과 잘 이제 이완을 시켜줘야지 통증이 완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약해진 근육은 이제 복부 근육, 이제 그 다음에 둔근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보통 많이 약화된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기가 이제 복근 힘이 세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약하고 이 부분이 짧아지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요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근과 엉덩이 운동을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플랭크나 국민 대표적 운동 스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둔근만 잡아줘도 허리가 편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리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리에 찬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허리깨가 무겁습니다. 세 번째, 손과 발등에 몸이 자주 붓습니다. 소변이 잦습니다. 소변이 잦는 것은 좀 다른 질환과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한다. 사무직 분들이나 이제 서서 이제 유통업적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은 택배 종사자거나 출장을 많이 가시는 분들, 여기서 제가 제일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은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요통을 거의 달고 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료는 없겠지만 이제 무릎, 인대 연골 손상입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십자인대 손상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십자인대 손상이랑 연골 손상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인대가 손상되는 부분은 이제 회전에 의하거나 뒤에서 누가 이제 태클을 걸거나 아니면 앞에 점프를 하거나 계단을 잘못 착지를 했을 때 연골과 인대가 손상이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살짝 그림에서 보이면 V자로 이 부분이 안쪽으로 쏠려 있죠, 무릎이. 이 회전과 굽혀질 때 이 외력 힘이 가해지면 특히 앞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이 매우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인대와 연골의 차이점은 쉽게 설명하면, 연골은 저희가 무릎에 쿠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점프를 하거나 달리거나 계단 오르고 내릴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인대는 제가 알다시피 이 무릎을 제가 가동 범위를 딱 잡아주면서 이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인대도 다치면 손상이 안 되겠지만 연골이 다치면 매우 곤란합니다. 연골은 다치게 돼버리면 쿠션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다쳤을 땐 재활의 차이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인대도 중요하지만 연골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자, 나이가 들거나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니면 무릎을 잘못 쓰시는 분들이 붓기가 많이 생깁니다. 원래 건강한 무릎은 무릎이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근데 왼쪽과 오른쪽 보다시피 오른쪽 편에 무릎이 좀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붓기가 많이 찼기 때문에 통증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오른쪽 무릎 같은 경우에는 무릎 방향을 이제 동서남북으로 밀었을 때 잘 밀리지도 않습니다. 건강한 무릎은 다시 설명해 드리면 조금 작고 동서남북으로 밀었을 때 잘 활주가 되는 무릎입니다. 무릎 체크리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릎이 무겁고 뻣뻣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을 할 때 통증이 심합니다. 무릎 안에 이물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릎이 붓기가 생기면 최소 5일 이상 갑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통증이 심합니다. 무릎이 굽혔다 폈다가 잘 안됩니다. 특히 무릎은 굽히는 것보다 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릎이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면 일단 병원에 빨리 내원을 하셔가지고 무릎 관절 가동 범위부터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관절 가동 범위는 한번 이제 제한이 걸리면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흔히 삐는 발목입니다. 발목은 세 가지가 있는데 안쪽으로 많이 삐는 경우가 있죠. 안쪽으로 이제 바깥에서 안쪽으로 많이 삐는 경우는 종아리뼈랑 정강이뼈가 있습니다. 종아리뼈가 정강이뼈에 비해서 엄청 길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삐어버리면 여기 그림 보시면 이 인대들이 있습니다. 인대들이 많겠지만 이 인대들이 손상이 되면 만성적으로 좀 계속 다치고 발열도 생기고 붓거나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다치는 경우입니다. 이 안쪽에 다치는 경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다치기 쉽지 않지만 다친다면 첫 번째 이 증상보다는 두 번째 증상이 됐을 때 재활도 많이 힘들고 통증이 매우 심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발목은 가만히 있고 이제 회전이 돌아가거나 이제 착지를 할 때 이런 증상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도 발목이 가벼운 느낌이 덜렁거리는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특히 물건을 옮기시거나 내리실 때 하시는 분들은 무릎이 재활 운동을 하시거나 제가 알려드린 이제 다음 차트에 나오지만 테이핑을 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자, 체크리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쪽 발목 체중 지지 동작을 할 때 힘들거나 통증이 생깁니다. 두 번째, 항상 같은 발목 부위를 접지르는 편입니다. 조금만 일을 하거나 붓거나 쑤십니다. 발목이 가벼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발목을 움직일 때 관절음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발목 관절 가동 범위 끝까지 펴는 것이 어렵습니다. 발목이 굽히고 펴는 게 많지만 특히 굽히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발목이 굽힌다는 게 무슨 말이면 이 발목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안쪽으로 몸에서 안쪽으로 굽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쪼그려뛰기 앉거나 스쿼트 자세나 앞바다리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많이 됩니다. 자, 다음 스트레칭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체크리스트를 보고 내가 이 부분이 안 좋다 하면 의심을 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예방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 예방을 하고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내가 이 부분에 서포트를 좀 해주고 싶다 하면 테이핑까지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테이핑까지 하는 것보다는 스트레칭을 해서 예방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칭은 이제 저희가 왜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인대, 근육, 관절을 활력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제일 쉽게 설명하면 스트레칭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적 스트레칭과 동적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적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가 같은 조용하게 하는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적 스트레칭은 저희가 운동하기 전에 워밍업을 하시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15초, 최소 15초에서 30초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뇌에서 인지하는 경우가 10초부터인데 30초가 제일 좋다는 최근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스트레칭을 할 때 30초, 귀찮아도 30초를 기억하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스포츠를 좋아하고 헬스를 한다 하면 무조건 사이클이나 러닝머신을 타서 5분 정도는 몸에 워밍업 시켜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세라밴드로 스트레칭을 할 건데요. 세라밴드의 이제 장점은 당연히 낮은 비용과 이게 휴대성이 엄청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디서든지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는 재활 및 근력 운동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잘 알다시피 뭐 병원에서나 센터에서나 PT샵에서나 짐에서나 많이 쓰는 재활 운동이고 스트레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테이핑입니다. 자, 테이핑은 제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한 개씩 질환을 정리했는데 거기서 통증을 좀 줄여주거나 서포터해주고 지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하면 좀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이 교육 자료나 강의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꼭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테이핑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유튜브나 다른 이제 책을 보셔서 참고를 해 주셔서 본인에 맞게끔 테이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경추입니다. 제가 거북목에 대한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렸는데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은 뒷골이 땡긴다, 잘 때 너무 아프다, 목이 돌리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쓰기에 엄청 좋습니다. 첫 번째, 테이핑을 3칸 정도 자르고 고개를 살짝 숙인 뒤 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이제 목에서 첫 번째 줄기가 나오고 세 번째 삼지창으로 이렇게 세 갈래가 나옵니다. 자, 네 번째 그림에서는 세로로 붙였지만 마지막에 가로로 고정을 해주셔서 잘 붙이시면 됩니다. 테이핑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목만 잘 굽히시고 옆에 사람이 좀 도와주시면 엄청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어깨입니다. 어깨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한 개씩 해볼게요. 첫 번째, 4칸을 자르고 어깨 봉우리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 부착하고 당깁니다. 그리고 중간, 그 다음에 뒤쪽 후면, 그 다음에 전면 순서대로 3번씩 붙입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 순서에서 3번 그림 보시면 봉우리를 감싸도록 가슴에서 등 쪽으로 당겨서 고정시키듯이 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팔이 가로 부분으로 떨어지지 않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허리입니다. 허리는 상체를 구부리고 4칸 정도를 잘라서 통증이 심한 부위에 가로로 붙이면 됩니다. 특히 허리 부위는 땅과 이제 허리에 이제 신전이랑 후만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허리를 구부려야 됩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무조건 땀을 제거하고 뭐 로션이나 이런 거를 무조건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픈 부위에 이 가로로 붙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서는 척추 방향을 따라 밑에서 위로 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 그림 보시면 또 세 번째 삼지창 그림으로 약하게 서포터 지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똑같이 지지를 해줘야 되니까 가로로 밑에서 3개를 또 붙여주면 됩니다. 다음 팔꿈치입니다. 팔꿈치를 45도 구부린 상태에서 4칸을 잘라서 위에서 밑으로 당겨서 살짝 붙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팔꿈치가 많이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회전이 걸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 부분에 봤을 때 내가 폈을 때 딱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H형 테이핑이 있는데 중간을 잘라서 테이핑을 이제 요 그림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뒤를 감쌀 수 있게 붙이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팔꿈치 부분을 고정을 해야겠죠. 이 부분을 고정한 뒤 최대한 텐션 있게 당겨서 붙여 주시면 됩니다. 뒷모습 이제 그림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그림 보시면 당연히 이제 가로로 한 번씩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 손목입니다. 3칸 정도 잘라서 테이핑을 방향을 몸쪽에서 이제 안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붙여서 강하게 당기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이 부분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강하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 두 부위를 붙이고 이제는 테이핑을 Y자 형태로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손날 부분 쪽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Y자 부분으로 붙여주고 한쪽 손바닥 가로로 질러 고정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손등을 가로질러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요 3번 그림처럼 테이핑이 나옵니다. 그리고 됐을 때 이제 4번 그림 보시면 당연히 한 바퀴 또 가로로 붕대 감듯이 감아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4칸에서 4칸 반, 5칸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한 부분은 전완근까지 이렇게 한 번 더 감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무릎입니다. 무릎은 이제 연골과 인대를 조금 서포트 해주는 걸 둘 다 제가 좀 넣어봤는데요. 무릎은 테이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보시고 안 맞다 싶으면 다른 걸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테이프를 4칸 정도 자르고 무릎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한번 붙입니다. 그리고 X자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당겨서 붙이시면 됩니다. 자, X자로 붙인 다음에 이제 관절 이제 무릎 위에 허벅지 위쪽과 하단부 쪽을 이제 정강이 뼈 있죠. 그쪽 부분을 잘 고정시켜 줘야지 통증이 많이 해소됩니다. 특히 제가 밑에 써놨지만 위에 부분은 살짝 붙여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허벅지가 추축 이완이 많이 되고 허벅지 근육이 크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고정만 잘 해주시고 너무 타이트하게 묶어주시면 피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텐션만 걸어주시면 되고 정강이 쪽을 잘 고정시켜야지 통증이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제가 연골을 같이 넣어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골 서포트 해주는 을 많이 해줍니다. 자, 다음 종아리입니다. 종아리 부분에선 5칸에서 한 6칸 정도 잘라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키가 어느 정도 좀 있어서 6칸에서 6칸 반 정도 붙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4칸에서 5칸 정도 잘라도 되지만 일단 기준으로 5칸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칸을 잘랐을 시에 아킬레스 하단에서 위에서 고정하듯이 이제 Y자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붙이실 때는 무조건 바깥쪽부터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안쪽부터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Y자로 테이핑이 붙인 뒤 그 다음에 이 가로로 한 번 더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4번 그림처럼 이 고정이 돼서 테이핑이 완성됩니다. 다음 발목입니다. 발목은 좀 90도로 해서 고정을 한 뒤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발목이 여기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붙이거나 이렇게 붙였을 시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딱 책상이나 소파 같은 데에서 딱 고정을 한 뒤 90도에서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발에는 이제 먼지나 이제 땀이 좀 많기 때문에 목이랑 등, 허리처럼 꼭 땀이나 이물질을 제거해 준 뒤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은 이게 계속 지면에 닿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붙이면 미끄러지거나 제2차 부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90도로 고정하고 6칸을 잘라서 발바닥 중심으로 안쪽과 바깥쪽을 동일하게 붙여줍니다.
앞에 손목이랑 좀 비슷하죠. 그다음에 발바닥 테이핑을 고정하고 안쪽 가쪽 팔자형으로 테이핑을 당기면 됩니다. 그다음에 4번 그림처럼 외측 방향과 아킬레스건을 뒤쪽으로 통과시켜 내측으로 부착시킵니다. 마지막으로는 붕대 감듯이 한 번씩 이제 텐션을 살짝만 주시고 감아주시면 됩니다. 테이핑 이제 한 개 한 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테이핑이 사실 이제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연습해 보시고 옆에 가족분들이나 친구, 지인분들을 이랑 같이 연습을 해 보시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람은 이제 안 아픈 게 제일 좋지만 컨디션에 따라서 몸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러면 일을 하실 때 테이핑을 감아주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테이핑의 시간은 보통 6시간, 8시간 정도가 제일 좋은데 그냥 일과 시간이 끝나면 바로 떼시고 샤워를 무조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간혹 가다가 테이핑을 붙였을 때 뭐 두드러기나 알레르기처럼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아쉽지만 테이핑을 하지 마시고 더 스트레칭이나 운동 재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줘서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 다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조금씩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항상 잔소리하다시피 이런 프로그램에서 하는 말들이 있죠. 특히 예방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세와 스트레칭 및 운동은 항상 꾸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항상 이제 저한테 환자분들이나 회원분들이 하시는 말은 선생님 이제 헬스가 좋을까요? 필라테스가 좋을까요? 요가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엄청 많이 합니다.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대답은 조금 내가 오래 할 수 있고 재미있는 운동을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기 전이나 운동 활동하기 전 스트레칭은 꼭 필수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스트레칭 종류는 두 가지가 한 부위당 15초라고 해놨는데 꼭 30초에서 15초 이상 꼭 해주시고 일이 끝나더라도 집에 와서 좀 귀찮겠지만 폼롤러나 이제 뭐 반신욕 정도로 조금 근육을 이완시켜주면 다음 날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혹시라도 다쳤을 때 그러면 안 되겠지만 5가지 프라이스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호입니다. 이 부위가 다쳤을 때 이 보호를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컨택이 되거나 누가 접촉이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움직이면 안 되고 휴식을 무조건 취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아이싱입니다. 얼음을 들고 와서 이 붓기가 붙지 않게 계속 근육을 잡아주는 겁니다. 네 번째, 압박입니다. 붕대나 이제 뭐 수건 같은 걸로 이제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압박을 해주는 부분은 안정과 보호를 해주라 했는데 어디로 이제 병원을 이동할 때나 이송을 할 때 저희가 관절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다음에 마지막 거상입니다. 항상 병원에 가면 다쳤으면 심장 위로 올리를 하죠. 그냥 혈액이나 이제 붓기의 부종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잔소리 같겠지만 항상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너 장위정이고요. 엑스 피트니스 PT팀 젊어짐 소속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지난번에 앉아서 하시는 운동을 주 3회 정도 3, 4주 꾸준하게 하셨다면 이번에는 서서 하시는 동작을 해주실게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서서 하시기 때문에 중심을 잃으실 수도 있고 크게는 넘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 물건이 없는 곳에서 운동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실 동작은 엉덩이랑 허벅지를 강화하시는 운동이에요. 밴드를 양손으로 끝에를 잡아주시고 만약에 강도가 너무 낮다고 하시면 한 바퀴나 2바퀴 정도를 감아주시면 돼요.
근데 처음이시니까 그냥 양 끝에를 잡을게요. 그리고 다리는 골반 폭 정도로 올라가 주시면 돼요. 밴드를 너무 조금 밟으시면 밴드가 중간에 빠져나올 수가 있어서 충분히 밴드를 발로 밟아주시면 돼요. 가운데로 손을 모아주실게요. 그 다음에 다리를 한쪽 다리를 지탱을 해주시고 한 다리를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제자리, 다시 바깥쪽, 제자리. 네, 이때 주의사항은 다리를 한쪽을 들었을 때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그리고 골반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최대한 골반이 정면을 본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게 주의를 해주실게요. 이렇게 다리를 바깥쪽으로 해주시는 엉덩이 부위에 힘을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해주시고 허벅지랑 엉덩이를 강화하실 수 있는 운동이고요. 처음에 기마 자세처럼 무릎을 살짝 구부릴게요. 구부린 다음에 무릎이 발 앞쪽보다 나오지 않게, 그래서 엉덩이를 살짝 뒤로 보내주시고 발 앞쪽이 살짝 뜬다는 느낌으로 체중이 엉덩이랑 그리고 뒤쪽으로 계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10번을 반복을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번씩 하실 건데요. 처음에 왼쪽부터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정도 휴식을 하실게요. 네, 이번엔 반대로 10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아홉, 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정도 휴식을 하실게요. 네, 이번엔 반대로 10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아홉, 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정도 휴식을 하실게요. 네, 이번엔 반대로 10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아홉, 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나머지 부위도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